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업용 경부화 요금 조정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생각할 때 대기업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비싸게 공급하는 불공평한 요금 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께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대기업들에게 발생한 판매 손실을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매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요. 또한 감사원은 산업용 전력의 1.5%에 불과한 고압 BC를 사용하는 대기업 사용자가 값싼 경부화 전력의 63%를 사용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킬로와트당 판매 단가를 보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A와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BC의 판매 단가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고압 A를 쓰는 중소기업이 고압 BC를 사용하는 대기업보다 평균 17%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해 왔던 것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1조 2,900억 원에 달합니다. 소수의 대기업이 부담할 막대한 요금을 다수의 중소기업이 그동안 부담해 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94.7%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생산 원가가 올라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형평성에 맞도록 요금 체계를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금 체계가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이런 사용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별과 또 전압별 또 이런 별로 현재 그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그 중소기업을 특별하게 이렇게 빼낸다는 건 현재 용법 체계에서 너무 다른 커다란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고압인 A, B, C에서는 그 말씀이 맞으신데 거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4만 원밖에 안 되고요. 대다수 중소기업은 38만 원은 그 저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용 감요금표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 을보다 약 한 20% 더 싸게 현재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기준 징수액이 2조 892억 원이고 기금 운용 규모가 4조 4,714억 원에 달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조 원을 넘고 2029년에는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설치되어 2005년 12월 4.6%에서 3.7%로 요율을 낮춘 이후 15년간 유지되고 있으면서 막대한 기금이 마련되자 일부 정부 쌈짓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제조업, 특히 뿌리업종과 고용위기 지역 등의 전력 기반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요금 제체 체계에서는 중소기업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체계인데 저희가 그 전력기금 부담금 면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창업 중소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력기금 부담금 현재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일적 부문별로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좀 이 부담금 면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정당국과 함께 과연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같이 상의해보고 검토해보는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난 애결사안 때도 질의를 드렸고 또한 경제 분야 질문할 때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차관님이나 장관님께서 오늘처럼 동일하게 답변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최근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전기요금은 이만하고요.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열쇠로 산업단지를 주목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 추진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산단은 현재 총 1223개이고 이 중 20년 이상 경과와 노후 산단이 453개나 됩니다. 산단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가동률 또한 안 좋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7개인 스마트 그린 산단을 내년엔 10개,
2025년에는 15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 국가 산단에 집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노후 산단과 중소규모 산단의 스마트 그린화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산단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스마트화, 디지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 산단 입주 기업들의 스마트화 공장 보급률은 겨우 5.4%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그린 산단과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소감만 다를 뿐 서로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 하나의 사업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산업부와 중기부 간의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과 관련한 정부 부처만 8개이고 사업만 하더라도 5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부처 간 협력과 거버넌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저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또한 노후 산단과 중소규모 산단의 스마트화 그린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울러 국가 산단 내 스마트 공장 보급률이 2022년까지 15%로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스마트 산단을 15개로 저희들이 스마트 그린 산단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거점 산단 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근처에 있는 여러 산단과의 연계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조화를 이뤄 나가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 그린 산단이 되기 위해서는 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공장의 스마트화가 사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중기부랑 이 스마트 산단을 할 때부터 서로 협조를 해서 중기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이 스마트 산단에 들어가 있는 업계에게 먼저 스마트화를 실시하고 지원하기로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8개 부처가 58개 사업을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스마트 그린 산단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추진하고 계획을 대통령 앞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당과 함께 그 조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함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산업부가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7월 8일 날 이러한 의미에서 소부장 2.0 전략도 매우 적절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6일 일본의 스가 총리가 취임했지만은 당장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행스럽게도 어제 한일 양국 기업인의 특별 입국 절차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부장 산업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잘하고 계시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부장 기업의 성패는 주로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공급기업인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그 첫 단추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R&D를 하더라도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수요자인 대기업이 그동안의 관행에 익숙해서 외국산 부품 수입에 의존한다면 그리고 국산 제품을 사주지 않는다면 부품 산업은 육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매칭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이 1차 수제품 장비와 달라진 점이 바로 여기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이런 협력 모델을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만들 수가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이거를 성공 사례도 보여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사전에 수요 조사까지 해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도 과제가 끝난 후에 실제로 수요 기업이 구매한 경우가 불과 10%에 불과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기술이 헛되지 않도록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수요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수요 기업의 구매를 좀 보다 더 독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부당한 거래 조건 제시나 전속 거래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기 상생 협의를 통해 수평적 파트너십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특히나 소재산업 연구 인력을 살펴보면 학사가 절반으로 가장 높고 박사급 연구 인력은 겨우 10%에 불과합니다. 모 단체 조사에 보면은 소부장 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우수한 연구 개발 인력을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인력 파견 사업이나 산학연 인력 교류 사업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고급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를 보니까 정부 정책을 알고 활용한다는 답변이 13%더라고요. 그러면 10개 기업 중에서 9개 기업이 아직 이러한 정책 내용을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또 활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어쨌든 정부 정책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알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상담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주장하신 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수요 구급기업 간의 협력 모델 꼭 만들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력의 확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현재 그 고급 인력 같은 경우에 연구 인력 채용, 파견 시도 인건비 한 50% 지원하는 문제, 또 아니면 상생형 이제 계약학과 설치라고 해서 대학과 그 기업이 함께 해서 학과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들, 또 해외 석박사급 우수 인력 유치 등 이 인력 지원과 같은 내용은 저희들 꼭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꼭 중점을 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소부장 관련된 홍보와 관련된 일반적 홍보뿐만 아니라 좀 특별한 특징은 저희 지난번에 소부장 수급 대응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저희들이 미리 부품과 핵심 부품과 이 내용에 해당되는 기업에 그 센터 직원이 직접 먼저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상황도 체크를 하고 필요한 걸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알아서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애로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좀 더 이런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소부장 산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사업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5년간 발전사에 지급된 용량 정산금이 33조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노후 석탄 발전기에도 동일하게 이 금액이 지급됨에 따라서 환경 급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욱 최근 5년 동안 33조라는 말씀은 드렸고요. 더욱 문제는 현행 용량 정산금 제도가 잘 아시다시피 발전기의 발전 효율이나 신재생 에너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입찰에 참여한 용량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발전사 입장에서는 노후된 발전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준공연도 기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석탄 발전기에 지급된 용량 정산금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3조 원이 넘습니다. 노후 석탄 발전기 설비 이용률은 2016년 84.4%, 2019년 70.9%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량 정산금은 동일하게 연평균 6천억씩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 세금이 또 낭비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장관님, 이러한 전력시장 체계 용량 정산금의 당초 도입 취지하고도 조금 어긋나고 환경 급전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 의의는 동학의 어떤 수요 피크 시에 발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유지 보수를 해놔야
그때 그 급할 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용률이 100%가 아니고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게 노후 설비라도 이게 수급 안정을 위해서 그게 들어올 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오고 있는 제도였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발전 기여도가 좀 낮은 특히 또 노후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 차등 지급한다든지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 그 뭐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